61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조성중공업. 이럴 때 요거 좋죠. 요거. 이슈는 아직 있는데 계속 그래도. 이슈는 있는데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일부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요것도 괜찮죠, 전망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1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조성중공업. 이럴 때 요거 좋죠. 요거. 예. 일단은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무방한 자리다.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요것도 괜찮아요. 무방하게. AI 관련 것들은 뭐 지금 말씀은 로봇과 비슷하잖아요. 예, 로봇하고 그 물류 스마트 팩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 뭐 그런 쪽 회사들은 계속 보고 계속 우리가 내년에도 그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까지 온 것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로봇 관련 주식들이 쭉 있으니까는 뭐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AI 하면 대부분 이제 전력이잖아요. 전력. 그렇죠. 반도체 쪽에 막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손정희 회장도 지적한 한국 전력 문제, AI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전기 많이 쓰여지면 LS 일렉트로닉, 뭐 GNC,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언급이 됐어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관련된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력망 관련 주식들은 이제 올해 많이 올라갔었죠. 원래 뭐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올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제 언제 떨어졌냐면 지난번에 AI 거품론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내년 전망은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일부 괜찮은 종목들은 요번에 또 반등하다가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것도 괜찮죠, 전망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성중공업이 원래 대표적으로 그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효성중공업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보면 거의 무방하죠. 이 61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조성중공업. 이럴 때 요거 좋죠. 요거. 예. 효성중공업 248만 원까지 갔는데 194만 원이니까는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 그래프를 보시고서 한 61선은 거의 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점일 때는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이건 가격이 원체 비싼 주식이고 귀족 주식이라 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현대일렉트릭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1선 근처에 오니까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럼 지켜보고 있다가 61선 왔다 싶으면은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그 바닥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도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뭐 떨어진 것도 없이 오히려 신고점이나 신고점. 이건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건지 신고점이네. 이거.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역시 괜찮고 이제 그 밑에 주식들도 있어요. 산일전기 한번 산일전기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전부 다 21선, 61선 근처에 있다가 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너무 많이 이 바닥 대비해서는 진짜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고요. 22년 4월 9일에 43,350원짜리 주식이 17만 9천 원 같습니다. 그때 우리 방송 한 번씩 다 했습니다. 네, 방송했는데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현대로테 43,000원에 사가 48,000원에 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제주반도체 물려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마무리 아무튼 며칠 한 뭐 2주 이상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모두들 대박들 터뜨려야죠. 예, 우리 구독자님들 그 손실 없는 투자 원칙 한 번 더 읽으시고 내년에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년에는 또 하반기에 오픈 AI 또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 미국 우리나라 IPO 인해 조정하는 뷰가 있는데 회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6년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근데 이제 질문입니다. 그거는 일부 그런 거 같고 당분간은 주가가 크게 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유동성이 넘치고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 2차례, 3차례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년에도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청자분이 이제 많은 기업이 IPO 하면은 이제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주식 물량이. 그러니까 주식이 조정을 받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장 커다란 거는 이제 유동성 공급되는 게 끊긴다든가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반도체 업종이 AI 시대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인데 이제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지금까지 실적이 둔화된 예가 없어요.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나타냈는데 그게 둔화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지수 전체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젠슨왕이 왔지 않습니까? 젠슨왕. 예. 젠슨왕 회장이 왔는데 용산 전자상가가 나오더라고요. 닭을 터뜨리고. 옛날에 그때 제가 그 옆 동네에서 상무회장을 했어요. 그 게임 뭐 그때 사이버의 PC방 그 전에 제가 이제 방송국을 했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하면 남는 서버를 가지고 이제 PC방을 하자. 그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뵀는데 제가 대만까지 갔었어요. 장비 때문에. 그때 이제 젠순왕이라는 그분이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VJ 카드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메인보드에 그래픽 카드 꺼줘야 이게 뭐 디아볼로라든지 스타크래프트 리니지는 나중에 나왔어요. 한참 뒤에 나왔어요, 저보다. 제가 96년부터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야, 그때 신앙이 지를 걸. 근데 아주 치맥집에 초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때는 그분이 뭐라 그냥 영업하러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칩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이 그냥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제가 벤치에 1세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죠. 막내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 또 회장님 방송하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가장 핫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방한 했지 않습니까? 아이팩에. 그 이후로 이제 주선주가 막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슈가 딱 끊어진 거죠. 그래서 쭉 주식이 다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도 잘 나가다 15만 1,000원에서 지금 11만 원 됐거든요. 그쪽 관련된 건 어떻게, 이슈는 아직 있는데 계속 그래도. 이슈는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가 일부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HA, 이제, 현대중공업부터 일단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제 더디 갈 수 있죠. 더디 갈 수. 이것도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강하게 올랐나. 어제 강하게 올랐고. 하나오션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나오션은 제가 봤는데 며칠 전만 해도 그래프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좋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121선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며칠 이렇게 안 깨잖아요. 그럼 여기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서서히 지수가 올라가고 회복이 되면 서서히 올라가서 뭐 정고점까지 갈는지 더 넘게 갈는지는 이제 내년 지수에 따라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무방한 자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른 이제 소형 거 이렇게 보면 HJ중공업 있잖아요. 네. HJ, 한진중공업. 네, 한진중공업. 이것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보면 쫙 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지금 이렇게 조금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갈는지 이게 근처에 그때 이제 트럼프 와가지고 타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넥스트 거래소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푹 떨어진 거죠. 뭐 그날 밤에 난리였었잖아요. 난리.
그래가지고 저도 뭐 삼양엠텍 샀다가 골프 치러 갔다 오니 갑자기 아침에 분명히 수익 났는데 치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죠. 좀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삼양엠텍은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어. 그렇죠. 22,000원까지 갔다가 유상증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확 떨어져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졌죠. 12,000원까지? 13,800원, 22,0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22,800원에 걸어놨는데 800원에 2,000주 팔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됐어요. 난 다 팔린 줄 알고 기분 좋았는데 유상증자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HJ중공업도 유상증자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정 날짜,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요것도 괜찮아요. 무방하게.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괜찮은 기업인데 벼랑간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이제 주식을 해야지 리스크가 조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유상증자나 이런 악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주도면밀히 살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동안 지주회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뭐 단기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저 BPR 어떤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서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그 종목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선반영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말이 많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업종 중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주식시장이 화랑이고 그러면 거래 금액이 이제 수수료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배당 지배구조로 인해 가지고 배당 이렇게 받다 보면 그 배당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또 주가가 소강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2026년 주식시장에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기대 심리 때문에 미국 주가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멀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살아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기업 실적화, 원래는 주가가 기업 실적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조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문제가 이제 가장, 지속되느냐 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종료되느냐 하는 그거를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하나는 이제 반도체 지금 빅사이클 진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엄청 좋은데 그 혹시라도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 엔비디아가 HBM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거든요. 그리고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이 그 이제 엔비디아하고 칩 관련 그 기업들인데 디램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만 못하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쓰고서 이렇게 주시해야 될 거고 또 내년에 뭐 새로운 섹터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기업이 생겨날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된 거다 금리 연리해서 살펴보란 말씀 감사합니다.